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거머수 기업을 한번 리뷰해 보는데요. PER 3배, 퍼 3배인 기업이 손실이 왜 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2021년 하반기 어느 날 제 블로그의 이웃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왔어요.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거머수규가 한 6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고 주가는 고점 3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였고 주가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추정 PER이 2.9배, 다시 말하면 3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때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거머수기를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PER이 3배밖에 안 되는 기업을 투자했는데 왜 손실이 나느냐?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면 시장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원유를 가지고 오면 정유사들이 기본적으로 원유를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뽑아내게 되죠. 대표적으로 나프타, 덕료경유, 벙커씨를 뽑아내게 되는데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뽑아내게 되고요. 여기서 뽑아내는 나프타, 다시 말하면 납사죠. 여기서부터 이제 석유화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NCC라고 하는 것은 나프타를 크래킹하는 센터, 다시 말하면 나프타를 분해해서 기초유분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러한 기초유분을 가지고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정밀화학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거머석유가 있는 것이고요. 거머석유가 만드는 제품들이 다양한 전방 산업으로 이렇게 납품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머석유의 최근에 지난 3년 동안의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면 2021년 상반기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한 4조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올 연말 기준의 추정 PER은 대략 한 8.4배 정도 되고요. PBR은 0.65배, 시가배당률은 4%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은 1,100억이었는데 컨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1,300억. 실적을 보면 2021년도가 고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 나왔고요. 순이익이 2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었고 2023년도에 추정 실적 역시 2022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5천억보다는 더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략 한 2020년 정도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머석유의 주요 제품입니다. 거머석유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핵심 제품만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합성고무 관련해서 SBR이라는 게 합성고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라텍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료용 장갑, 이게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 관련해서는 ABS라고 하는 가전기기, 다시 말하면 백색가전, 냉장고 같은 백색가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00% 자회사인 거머 PMB가 있습니다. 얘가 주로 만드는 것이 이제 BPA라고 해서 패널 유도체 중에 하나인 비스페놀 A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구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거머석유는 합성고무 관련해서는 합성고무와 MB 라텍스를 만들고요. 얘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합성수지 관련해서는 가전기기용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ABS가 20% 정도 수준. 그 다음에 패널 유도체에서 비스페놀 A가 한 40% 정도 수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에틸렌과 벤젠을 합치면 스틸렌 모노머가 만들어지고 얘를 이제 부타디엔하고 합치면 거머석유의 대표적인 제품인 SBR과 MB 라텍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SM을 가지고 ABS라고 하는 가전기기용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 BPA라고 하는 비스페놀 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상반기 어떤 모습이었나 하면 ABS 스프레드도 굉장히 급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MB 라텍스의 스프레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 시기, 21년 상반기 이 시기가 이제 지표의 개선, 실적의 개선, 주가의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거머석유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입니다. 2021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이랬단 말이죠. 합성고무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ABS 스프레드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MB 라텍스도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고요. BPA, 비스페놀 A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2021년도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상반기에.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모든 지표들이 이제 부진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합성 고무만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거머석유의 이러한 주요 지표들을 이제 하나의 지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표 지수로 만들어서 이 거머석유의 지표 지수와 거머석유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표가 개선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21년 상반기에 지표의 고점을 찍고 지표가 이제 부진해지기 시작하자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제 지인이 저에게 이제
PER 3배가 왜 떨어지냐고 저한테 문의했을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 이미 이 시점은 어떻습니까? 지표가 굉장히 부진을 이미 시작한 그런 시기였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이러한 거모석유의 지표 지수와 거모석유의 PBR 밴드를 그려보면 돼요. 그럼 굉장히 명확하죠. 이렇게 지표의 저점, 지표의 고점, 마찬가지로 PBR 밴드의 저점, PBR 밴드의 고점, 다시 PBR 밴드의 저점을 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 PER의 함정, 저 PER의 덫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에 대한 왜 저 PER의 함정인지를 제가 거모석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경기 순환주 투자할 때 우리 원칙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한화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는 저 PER이 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탄식하고 실적이 부진하고 고 PER을 보낼 때는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보면 현재 거모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시장이 탄식하고 실적이 부진하고 고 PER을 보이는 시기,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질 시기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